수희 엄마 어쩜 그렇게 피부가 좋은겨? 아유, 그래서 맨날 수희 아빠가 집에 일찍 들어오라겨. 아유, 우리 아빠는 보통 집구석에 쳐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냥 맨날 밖에서 뭐하고 그러고 있는지 아유, 답답한겨.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 좀 하기는 그런데 기훈 엄마도 관리 좀 해야 돼야. 그냥 이 끄질끄질한 손이랑 이 얼굴 이게 뭐야? 이거 누가 이렇게 만지고 싶었어? 관리해야 돼. 아유. 뭐 안 그래도 나도 이제부터 관리할 거구먼. 그래요? 그리고 뭐 그렇다면 수희 엄마가 나한테 비법 좀 알려줘. 알려줄까? 나는 사실 별 비법이 없고 그냥 그분만 믿고 따를 뿐이요. 그분? 그분이 누군겨? 있어 그분. 내 이 꿀피부에 1등 공신이 있단 게. 아 그분만 믿으면 돼야. 이런 깍쟁이 같은 마음으로 이런 이해했네.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겨? 그러니까 철수 아빠인겨? 뭔 소리야 이상해. 아이고, 그런 소리 하고 있구만. 수희 아빠인겨?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무엇이야? 어쨌든 간에 나도 이뻐지고 싶구먼. 그러지 말고 나도 이뻐져서 우리 애 아빠가 빨리빨리 집구석에 들어왔으면 소원이 없겠구먼. 아유 그럼 기훈 엄마의 속 타는 마음을 내가 그냥 조금 이해하고 그러면 그분을 소개해 줄게 그냥. 오늘 마침 그냥 그분이 이곳에 오는 날이네. 오셨나? 오늘 온다니까 그냥 자 기다렸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다 같이 꿀피부로 태어나 보자고. 샤방샤방. 매주 네. 부부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옆집 아줌마인데 저를 마누라라고 부르시잖아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맞죠? 네. 자, 이 기훈이 엄마의 네.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분의 정체가 과연 어떤 분인지 아 궁금합니다. 웬만하면 네. 저희가 느낌이 옵니다. 근데 오늘은 별로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느낌이 오시나요? 그분이 남자분일 것 같기도 하고. 그거 봐요. 큰일 날 소리 또 하십니다. 자, 누군가요? 그렇다면 오늘 네. 그분의 직업 저희가 네.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분 혹시 저를 기다리신 건 아니시죠? 네,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요,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효시가 된 네. 화장품 방문 판매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니 그 예전에는 좀 우리가 쉽게 화장품 아줌마 이렇게 불렀던 그렇죠,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그 왜 가방 열면은 뭐 다 있었잖아요. 와서 직접 화장도 좀 해주고 이런 일 하셨던 그럼 저는 분이죠. 기억나는 그렇죠. 게요. 네. 이 집 왔었어요? 저희 집 왔었죠. 왔었어요? 저희 집 왔었죠. 이 집은 안 거쳐간 아줌마가 없네. 저희 집에 그 아줌마 오시면요. 네. 그 부분이 화장품만 파신 게 아니라 네. 어느 순간 저희 어머니 눈썹도 좀 진하게 만들어주시고. 문신. 네, 평생 안 그전에, 없어지는 거 그냥. 그 전에 뭐 그런 것 기억도 나고요. 또 화장품뿐만 아니라 무슨 그 카페트 같은 것도 파시고요. 그래요? 그릇도 좀 파시고. 아 그랬었어요 예전에는. 저희 오, 때 신기하다. 드라마 그 한지붕 세 가족의 순돌이 네. 아빠라고 있습니다. 만물. 네. 손. 그 아줌마가 꼭 순돌이 엄마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기훈 씨 댁에 오셨던 그분은 아마도 가제트가 아니셨나 하는 가제트 생각이 아줌마 드는데. 할 수도 있겠고요. 네. 그때 당시 그런 분들을 미용사원이라고 불렀었거든요. 미용사원. 네. 그분들의 가방 속에는 그 해당 회사의 화장품이 담겨져 있었고요. 그래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성들에게 화장품을 판매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유행하는 패션이나 다양한 계절별 화장법을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했었죠. 근데 그 직업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요.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을 만큼 여성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게다가 그분들의 수입이 웬만한 남성들보다 벌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 상황이 어려울 당시에 자녀들을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집장만을 하는데도 이 직업이 일조를 했죠. 야. 그 당시에.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이 미용사원이라는 직업이 탄생을 함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어떤 사회 경제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직업의 기회를 줌으로써 소득을 증대한 의미 있는 직업입니다. 네, 그리고 이 그렇군요. 직업이 또한 시대가 발전하면서도 사라지지 않았고요. 네. 50년이 넘도록 유지되고 발전되면서 현재는 화장품 방문 판매원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지금 또 그렇다면 화장품 방문 판매원을 하면은 경제에 일조를 하면서 집도 살 수 있고 뭐 이 정도의 또 그렇게는 안 수익이. 되겠죠. 그때 당시는 60년대였다는 네. 거. 아. 그렇죠. 근데 요즘에도 주변에 보면 생각보다 꽤 많이 계시긴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 주변에도 판매하시는 분을 종종 뵀는데 네. 오늘은 일명 이 화장품 아줌마의 진화라고 볼 수 있는 화장품 방문 판매원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하였는데요. 네. 주부님 어떠세요? 도전해보실 각오 아직 뭐 저희가 화장품 방문 판매원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제가- 주부님 많이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평소에 네. 화장품도 굉장히 좋아하고 화장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이 기회에 많이 배워서
꼭 이 화장품 판매원에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진짜 예쁘게 생기셨어. 감사해요. 그리고 그리고 화장도 진짜 잘하시는 것 화장을 같아요. 잘하셔서 좋아요. 이 화장품 방문 판매원 하시는 분이 화장을 잘해야 됩니다. 잘하고 좀 예쁠수록 좀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럴 것 네.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자 오늘 이 직업에 관심 가는 주부님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보는데 무엇보다 현재 이 화장품 방문 판매원은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먼저 소개를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름 속에 보면 방문 판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즉 이게 기업의 다양한 유통 경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방문 판매원을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해당 기업의 화장품을 고객을 방문해서 직접 판매하는 사람을 말하죠. 하지만 단순히 물건을 판매해서 전달하는 역할에서만 그치는 것은 아니고요. 고객들에게 아주 다양한 개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일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화장품 성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고객들의 피부를 진단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컨설팅해주는 일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고객들의 피부나 얼굴색에 맞는 어떤 화장품을 제안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분석을 해서요. 가장 적합한 뭐 제품이나 화장법을 제안하는 일을 하고 있죠. 특히 요즘에는 회사들이 좀 화장품을 제외한 다양한 제품을 그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건강식품이나 아니면 두피 관련 제품 그리고 향수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제품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요즘엔 그래서 이 방문 판매원을 이렇게도 정의를 합니다. 고객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관리하고 컨설팅해주는 뷰티 컨설턴트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화장품 아줌마보다 훨씬 세련되게 그렇죠. 이게 훨씬, 느껴지네요. 방판. 네. 우리는 줄여서 방판이라고 맞아요. 부르는데 이 방판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찾아가는 서비스네요. 그러게요. 예전에는 기훈 씨 집에 오셨던 아줌마는 카페트도 파셨는데 하지만 이제는 다 뭐 팔았죠. 예, 건강식품 이런 것까지 해서 건강과 아름다움까지 같이 제안해주는. 방판 또 일가견 있어 보이시는데. 저 네. 잘합니다. 잘하시나요? 그런 거, 또 네, 뭐 파는 거. 파는 거 네. 잘하시는구나. 그런데 사실은 요즘에 화장품을 파는 곳이 네.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참 많이 있고 쉽게는 집에서 인터넷으로도 구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요즘에 너무 위험하다, 무서운 세상이다 이래서 누가 집에 오는 걸 사실 꺼려하시는 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많아서 분들도 많고, 이 네. 방문 판매를 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경로도 참 다양해졌고요. 게다가 여성들이 대부분이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집에 잘 없죠. 게다가 낯선 사람들에게는 문을 잘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요. 네. 방문 판매 자체가 조금은 힘든 편입니다. 네. 그런데도 작년에 그 화장품 방문 판매를 통한 매출의 성장률이 백화점보다도 높게 나왔어요. 그래요? 네. 아마도 이거는 그 방문 판매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인 편리성과 그리고 고객들의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라는 점이 좀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백화점의 경우는 내가 시간을 내서 직접 찾아가서 물건을 구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방문 판매는 그 전화만으로도 내가 집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가격도 백화점과 가격이 동일하면서도 나한테 맞는 개인별 서비스를 다양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여전히 방문 판매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로로 물건을 구매들을 하세요. 또 하나의 어떤 중요한 장점이라고 본다라면 그 기업들이 방문 판매 전용 제품을 출시를 하거든요. 네. 네, 이런 제품들은 품질력을 아주 높게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은 백화점과 면세점에서만 같이 유통을 시키고 일반 로드샵이나 인터넷에서는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제품 차별화가 또 하나의 경쟁력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큰 오해를 했네요. 네. 저는 일단 방문 판매라고 하니까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의 화장품보다 좀 더 비싼 가격 인건비를 빼야 되니까. 인건비를 빼야 되니까 좀 더 비싼 가격이 측정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뭐 제품은 좀 거기가 아닐까. 비슷하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직접 파는 거기 때문에 이제 좀 또 아름아름 인맥으로 통해서 파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약간 이제 허황되게 약간 그런 것도 이렇게 좀 있을 부풀려서 얘기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했었는데 제품이 더 좋다라는 것에 대해 놀랐습니다. 그러고선 사실 언뜻 들었을 땐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네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1대1로 관리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내 그렇죠. 개인 피부 관리사가 돼주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해서 괜찮으면 계속 지속적인 구매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시장님, 이 직업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장품 영업이라고 저희가 또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네. 어떤 식으로 영업 활동을 하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인맥으로 아름아름해서 가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고요. 그러게요. 그렇죠. 네. 뭐 주변 사람들 하나씩 다 사면 화장품이라는 게 하루 이틀 쓰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 영업하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보통 영업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네. 수 있는데요. 우선은 지인 소개 그리고
지인 개척, 소개 개척, 그리고 순수 개척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이 지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기반을 마련을 하죠. 네. 그런데 이 지인 개척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이 어떤 안면을 통해서 인사치레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곧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나머지 두 가지 개척 활동을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소개 개척의 경우는 어떤 지인이나 아니면은 기존의 고객들이 소개를 통해서 새로운 고객을 확보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그 순수 개척의 경우는 어떤 거점 지역을 하나 정해줍니다. 그러면 그 거점 지역에 있는 상가나 그리고 그 사무실들을 직접 방문해요. 그래서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는 영업 방식이죠. 이러한 세 가지 영업 방식을 동시에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한테 맞는 영업 방식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거 위주로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방문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나만의 특별한 전략이 없으면은 어디선가 어차피 이 사람한테 그렇지, 살고 저 그렇죠. 사람한테 사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부님도 이 일에 도전하시려면 나는 이런 전략으로 좀 그렇죠. 공략을 해보겠다 이런 게 나만의 있으셔야 될 판매 것 같아요. 방식, 난 네. 이런 노하우를 갖고 있다. 아니면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친척이 한 600명 정도 된다. 괜찮네요. 뭐 이런 것도 네. 괜찮습니다. 네. 우선 친구들을 네. 네. 섭외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지금은 그냥 상냥한 말투와 미소 뭐 이런 걸로 먼저 공략을 한 다음에 미소로? 예, 그리고 친근감 있게 다가가서 이게 제가 이제 믿음감을 주는 거죠. 우선 고객들한테 제가 본인의 이제 피부를 책임지겠다. 뭐 이런 그런 걸로 해서 밀고 네. 나가는 게 자, 처음에는 그러면요. 미소 이렇게 해보죠. 네. 백문불여일견이라고 한번 해보나요? 한번 팔아보시죠. 네. 우리 수희 씨한테. 우리 네네. 수희 씨가 굉장히 깐깐한, 네, 제가 좀 깐깐합니다. 깐깐한 손님이거든요, 네. 사실은. 한번 팔아주시죠, 수희 씨한테. 아줌마 왜 무슨 일이세요? 아, 예, 저 네. 아니 저 뭐지 제가 피부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화장품 저를 보시고 제 피부를 보시고 네. 한번 믿고 한번 써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아 피부는 좀 좋으신 것 같은데 그 피부 그 화장품 써서 된 거예요? 예. 저희 화장품은 네. 정말 좋기 때문에 네. 제가 아주 서투릅니다. 여보, 제 피부를 누구처럼 만들어주는 거야? 누구 오셨나? 누구세요? 아니 누구- 피부를 네.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고 그러고. 누구세요? 저요? 네. 저는 화장품 판매원입니다. 네. 미인이시네. 사드려. 사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이쁘면 무조건 저희 이제 남자들은 보통. 뭐. 근데 저렇게 막 수줍게 그렇죠. 너무 하셔도 수줍어하시니까, 잘 웃으시니까 마음이 또 이렇게 열리게 되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어떤 말 처음 해보시는 거죠. 네. 근데 굉장히 떨리시죠?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도 카메라가 지금 이렇게 막 돌아가고요. 그러게요. 조명이 이렇게 환하고 이상한 남녀가 못 쓰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당황스럽죠? 판단하는 거 네. 대단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화장품 방문 판매원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이제 깊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마렐라의 도전! 네. 화장품 판매원. 방문 판매원. 방문 판매원. 네.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특별한 자격 조건은 왠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 수가 있나요? 네, 우선은 그 관련 업체의 각 영업점에서 수시로 모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업체로는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나 그리고 LG 생활건강, 웅진 코웨이 등이 있는데요. 네. 가까운 영업점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해서 상담을 하시면 별다르게 이제 까다로운 절차 없이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직업은 학력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그리고 나이 제한도 없다고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55세 미만으로 정해두고 있어요. 그 최근에는 30, 40대, 또 20대 뭐 이런 젊은 미혼 여성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겠군요. 아무래도 근데 이 직업은 화장품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과 또 자기만의 어떤 화장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을 좀 알고 스킬과 노하우를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네. 또 회사에 들어가면 또 교육도 따로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 네. 교육은 어떤 교육 과정을 받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보통은 이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교육 시스템은 크게 제품 교육, 그리고 실기 교육, 세일즈 교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제품 교육의 경우에는 해당해서 취급하는 제품과 그리고 화장품 성분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실기 교육의 경우는 우리 고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야 네네.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메이크업, 그리고 핸드 마사지 또는 네일 아트 등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세일즈 교육에서는요, 어떻게 개척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기존 고객을 어떻게 유지해서 재구매를 유도할 것인가와 네네. 같은 소비자 관리 방법 등을 교육을 받게 되죠. 아까 조금 전에 저희가 영업 방법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네. 네. 그런 이야기도 이런 세일즈 교육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뤄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순수 개척의 경우는 한 집을 최소 5번 이상은 방문해야 된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방문할 때는 이러이러한 대화를 유도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대화를 해서 5번째는 이런 식의 대화를 해서 구매를 클로징해야 된다. 와. 이런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매뉴얼로 굉장히 제공이 되죠. 디테일하네요. 그래서 그러게요. 우리 주부님이 아까 잠깐 그 당황해 하셨는데 네. 네네. 그렇게 당황스럽지 않도록 그 상황 응대 매뉴얼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공을 해주고요. 사전에 롤플레잉을 시킵니다. 그래서 먼저 연습을 해보고 또한 동행 영업을 통해서 코칭도 해주기도 하죠. 지금 한번 해보셨잖아요. 그죠? 네, 실습. 네. 이렇게 실습을 한번 생방송 해보고 네. 괜찮네요. 근데 우리 주부님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까 화장품도 좋아하고 화장하는 것도 좋아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배워야 될 게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단지 그냥 화장품을 좋아하고 화장하는 걸 좋아해서 이 직업을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냥 옛날에 그 화장품 아줌마가 아니라 네. 진짜 전문적인 컨설팅 컨턴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네,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는 근데 생각이 이거는 들어요. 진짜 예전에 화장품 아줌마가 아니라 네.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우리 주부님처럼 화장하시는 거를 좋아하시는 것도 이제 기본이겠지만요.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전문화된 직업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방문 판매하면 정 마케팅을 기반으로 성공을 네. 했잖아요. 네, 하지만 그 세대가 변하면서 고객들에게 어떤 추가적인 가치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전문성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다양한 제품의 성분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네네. 그리고 그 관련 임상 데이터 등 근거를 제시하면서 컨설팅을 해줘야 돼요. 또 게다가 어떤 고객의 그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관리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최신 디지털 기기 있죠. 그런 네.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고객들에게 최신 정보를 바로 보여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요즘은요, 이 고객들이 모든 정보를 네. 내 손 안에서 관리를 할 수 맞아요, 있기 맞아요. 때문에 더 그 고객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전문화가 되어 있어야만 그렇죠. 이게 말이 먹히지요. 네, 안 확실한 그러면 뭐 요즘에 소비자들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대충 좋아요 써보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 약 한번 먹어봐. 만병통치약이야. 이런 거 다 옛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좋은 약 너나 먹어라. 사람들이 막 이러니까. 네. 어쨌든 화장품 또한 더 전문화가 돼야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업이 그냥 네. 이렇게 회사에 소속되는 것 같은 아까 전에 그렇게 대기업에 소속되는 것 같은 느낌이 네네.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자영업이라면서 사업자를 따로 내야 되는 건가요? 네, 네. 역시 모든 분야에 통달하신 분이라서 아시는 게 많으세요. 이 직업이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요. 대부분은 개인이 사업자를 내셔야지 회사에서 활동 코드를 부여를 해줍니다. 아. 즉 어떤 화장품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네.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는 개념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회사에서 본인이 팔 화장품을 사고 그것을 판매를 하는 것이네요. 그러면은 정말 네. 부담이 돼서 우리가 직접 그렇죠. 하기가 좀 힘들겠죠. 네. 다행스럽게도 그 회사한테 우리가 돈을 먼저 주고 제품을 구매해서 고객에게 판매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대신 회사한테 물건을 먼저 받고 그것을 고객에게 판매한 뒤에 그 판매 대금을 회사에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렇다 그렇군요.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판매원들이 어떤 자본금 없이 시작을 하면서도 이 회사의 상품을 먼저 그냥 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판매원들이 처음에 입사를 할 때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다면 뭐 네. 부담 없이 좀 시작할 수 있긴 하겠어요. 너무 네. 부담이 없기 때문에 또 너무 수입도 없지 않을까라는 그럴 수도 생각도 있겠네요. 듭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화장품 코너,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계신 판매원 직원분들은 월급을 받는 월급을 네. 받으시는 분이고 근데 화장품, 백화점에 파는 화장품과 방문 판매 화장품 값은 같다는 거죠. 네. 그러면 마진은 무조건 회사에서 갖고 가는 거고 그러면 과연 이 방문 복잡하네. 판매를 하시는 분의 수입은 네. 월급을 받는 개념인지 아니면 또 개인 사업자를 내셨기 때문에 월급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일한 만큼 받겠죠 개인 사업이니까. 급여를 받는 건지 이 부분 이 주부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급여 수입 네. 이 그렇죠. 부분 설명을 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가장 궁금한 게 네. 수입이죠. 우선 이 일 역시나 영업직이기 때문에요. 판매 실적에 따라서 수입은 좀 천차만별입니다. 우선 그 수익의 구성을 보면 그 기본급은 대체적으로
없습니다. 네. 기본급이 없는 대신에 자신이 판매한 상품의 상품 가격의 30% 정도를 순수 마진으로 받게 되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지급이 되는 장려금이 있는데요. 네. 이 장려금은 어떤 출근 일수나 아니면 판매량 그리고 또 나 말고 다른 화장품 방문 판매원을 몇 명을 채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월에 한 100에서 200만 원 사이를 수령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아는 한 영업점에 계신 분은 월 600만 원도 수익을 하신 분도 봤어요. 이게 이제 영업직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또한 얼마나 절실함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또 달라지는 일들이죠. 이야, 대단하네요. 월 600. 뭐 집 사시겠네요. 뭐 금방 대신 사시고. 예. 쉬엄쉬엄 아무것도 안 하면 벌이가 없다라는 그렇죠. 거. 네, 하는 그런 만큼 것도 벌 있죠. 수 그렇죠. 있다는데 이제 또 그런 매력이 있네요. 그런데 네. 이게 어쨌든 좀 약간 영업을 해서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가면은 돈을 바로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주 이제 가다 보면은 나중에 줄게 외상을 외상. 하기도 하고 뭐 나중에 한꺼번에 다음 달에 계산할게 이런 그럼 분. 뭐 그 집 가서 짜장면 시켜 먹고 해야죠. 뭐 돈 줄 근데 때까지. 빨리 안 주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네.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시장님 그러면 안 되나요? 아니 돈 안 주시면 집에 가서 짜장면 시켜 먹고 이러던데 영화 보니까. 거기서 자고 뭐 이렇게. 네. 아니 잠은 자면 안 되고 짜장면 시켜 먹고 곱빼기. 네, 넘버 3 뭐 이런 영화를 주로 네, 보시나요? 네. 짜장면에 제가 좀 빵 터져가지고. 네, 최근에는 그 수금 관련해서는 카드 결제로 대부분이 하시고요. 아, 네. 직접 들고 다니시면서. 그렇죠. 예. 또 스마트폰으로 즉시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 수금에 대한 스트레스는 거의 없는 편이에요. 네. 대신 수금보다는 그 수금한 돈을 관리를 잘 못해서 겪는 스트레스가 훨씬 더 많죠. 뭐 예를 들면 고객으로부터 수금을 해놓고 네. 자기가 필요한 개인적인 일에 그 돈을 써버리게 되면 나중에 회사에 입금할 돈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의외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다는 점. 일단 수중에 돈이 있으니까 먼저 쓰게 되는군요. 그렇죠. 그럼 그래서- 만약에 고객에게 돈을 못 받았으면은 그거는 그 판매원의 책임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물건을 이미 받아왔기 때문에 수금을 못하게 되면 뭐 자기 돈을 넣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식의 현금을 받는 일은 잘 안 하죠. 카드 결제를 주로 유도를 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그 외에 어떤 주의점들도 네.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를 선정을 하실 때 판매원들에게 화장품 사재기를 요구를 한다던가 네. 아니면 보증금으로 얼마를 넣어라 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고가의 물품을 판매하라고 하는 다단계 업체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아까 쭉 말씀하신 이 화장품 회사들 보니까 다 네. 대기업들입니다. 그러게요. 큰 회사들인데 화장품 사재기를 유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 이런 회사들은 그럼 어떤 회사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건가요? 네, 대체적으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업체는 그런 일은 잘 없어요. 네네. 잘 없고 규모가 좀 영세하거나 아니면은 신규로 진입하는 업체들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 대기업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각 영업점들 있죠. 네. 특약점의 그 지사장들 분들이 간혹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 실적을 있다. 올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주부님들이 잘 한번 주의하시고 꼼꼼히 한번 따져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장품 방문 판매원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이 화장품 방판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네. 현재 이 화장품 방문 판매원의 향후 고용은 현 상태를 그대로 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작년에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방문 판매 매출 성장률이 11.5%를 달성했고요. 올해도 8%대 성장률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진입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고 기존 업체들 또한 어떤 가격이나 기능이 다양한 제품을 계속 출시를 해서 폭넓은 계층의 어떤 공략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향후 이 업종의 성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 화장품 방문 판매원의 수요도 뭐 큰 폭의 성장은 아니겠지만 꾸준히 요구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또 1대1로 만나셨던 분들은 그런 분들도 계속 꾸준히 원하실 것 같기 그렇죠.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우리 주부님 화장품 방문 판매원에 대해서 쭉 들어보셨는데 어떠세요? 이게 네. 화장품 방문 판매가 영업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적성에만 맞는다면은 이 고소득도 올릴 수 있고 그래서 큰 이제 메리트가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처럼 이렇게 정말 영업사원 같이 아는 말투를 가지고 다가선다면 더 네. 친근감 있게 느껴져서 그럴 수 더 있죠.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 그럴 수 같아요. 있죠. 그럴 수도 있네요. 근데 이제 교육받으면 저 말투가 영업적인 말투로 변할 수도 있고요. 우리 어쨌든 주부님 자신감 있게 나는 월 얼마 정도 매출 찍어 보겠다.
월사배? 좋습니다. 괜찮네요. 자, 시장님, 네. 이런 화장품 방문 판매원을 꿈꾸는 우리 주부님처럼 이 허황된 꿈을 또 갖고 계신 분도 계신단 말입니다. 어쨌든 이런 주부님들에게 네. 조언의 말씀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회가 발달하고 편리해질수록 거꾸로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직업이 더욱 전문화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여서 자기화하는 분들이시라면 이 직업에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보셔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경제적인 이득도 얻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제공하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다라는 거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도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21세기 화두에 그 뷰티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뷰티 그래서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 전망도 굉장히 밝을 것 같으니까 네.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준마렐라 분들 꼭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두 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 오는 화요일.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일나의 도전! 도전!